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역학의 논리 체계가 1차적으로 크게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첫째는 시간의 사이클의 수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논리. 그래서 그것을 순수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과 공간을 결합시켜서 그 수를 도상화해서 우리가 도서관 할 때 도자와 서자, 도서원리라고도 해요. 도서관 할 때 도자가 그림도에다가 글서자죠. 근데 그것은 이제 무엇에서 왔느냐면 하도의 도, 낙서의 서. 그래서 도서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락 도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의 그 진행 또는 전개, 그것은 이제 10사이클을 기본으로 하고, 그 10사이클의 근본은 5고, 그래서 5가 바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고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 구성은 135 3천이고 24 양지. 그리고 그 마음이 공간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육에 가서 드러나기 때문에 육은. 그런데 그 육은 오를 채로 한, 오를 중심에 둔 육의 나타남, 그래서 기도의 나타남이고 음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괴효하고 연결해서는 천지인, 천인지 삼재의 양지작용. 그래서 설괴 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입천지도월, 천도는 시간 논리 위주니까 음양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입지지도월, 땅은 이제 공간의 생육원리니까 공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강유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유. 그 다음에 인간은 만물, 지상의 만물 생육되어지는 만물 중에서 오직 인간은 시간의 의식을 가지고 태어났다. 즉, 시간을 의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천도가 시간 원리라고 이제 한다면 천도에 대한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늘이 뭐냐? 하늘은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인도는 만물의 강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도를 완벽하게 천도의 시간 원리를 완전히 주재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것의 말하자면 시간 원리에 의해서 주어진 시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시간 의식을 우리는
때를 아는 존재, 이렇게 이제 시간의식이라고 할 때, 의식이라고 할 때 바로, 설립자하고 날일자. 그래서 나는 그거를, 날일자는 시간의 아주 기본 단위이고, 왜냐하면 오차가 없는 지구의 자전이 바로 하루인데, 하루라고 하는 건 오차가 없어요. 1년은 윤달이 들고 윤일도 있지만 안 맞아서 만들어서 이제 윤달, 윤일 이런 게 있지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달은 또 29일 반이기 때문에 그 날하고 기준해서 보면 30일 큰 달도 있고 29일 작은 달도 있어야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면 날이에요, 날일자. 그래서 그 기준의 사이클도스의 기준이 되는 날일자가 바로 시간의 대표적인 단위요. 사이클의 단위다. 그러면서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날일자가 들어있는 글자는 이제 그 시간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그걸,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단위로서 날일. 그래서 의식이라고 할 때 날일자가 목적어고 설립자가 뜨드자 말이죠. 뜨드자나 식자도 마찬가지예요. 식자도 가운데 그 설립자는 바로 입체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직으로 섰다.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의식 속에 말하자면 세워서 볼 수 있는, 근데 무엇을 세웠느냐면 날일자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선다라고 하는 건 동사고, 그래서 나를 세우는 마음, 세운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이것은 입체적이고 또는 수직적으로 하늘이 내려주신 또는 시간은 말하자면 이렇게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시간을 세워준 그러한 마음, 시간을 세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뜨드자 의식의 의자다. 그래, 식자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보면 이빌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의식이 있다 없다. 그게 말하자면 인간으로서의 의식이 그 의식이 없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시간을 모른다. 날 가는 줄을 모르고 시간을 모르고 내가 몇 살인지 모르고 또 어느 때 만난 사람인가도 모르고. 그 의식이 없는 것은 그런 거예요. 더구나 그 이상의 또는 그 이하의 거기에 수반한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대표적인 것은 뭐 사람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이런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의식의 대표적인 의식의 내용은 뭐냐면 시간이다. 이런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의식이 주어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입일심. 그걸 말로 표현하고 말씀 원자를 쓰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알다고 얘기하고 아는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참과자는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침략을 받지 않고 유지시켜줘. 온전하게 보존을 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말은
그 핵심에 이빌심, 이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설립자, 날일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식이다. 의식의 대표적인 거는 시간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는 존재는 다른 거는 다른 동물이나 다른 것들은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본능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시간이 되면 발정도 하고 시간이 되면 스스로 발정해서 새끼를 낳고 번식할 수 있는 그 때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시간의식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 그래서 인간 존재가 우주 만물의 주체요, 천지와 함께 저걸 같이 할 수 있는 차원을 같이 할 수 있는 차원을 같이 할 수 있는 존재다. 따라서 인간은 천지의 뭐예요? 산물이에요. 다른 것도 산물이지만 그 중에서 천지를 부모로 여기는, 그래서 건축모예요. 건축부, 건축모. 부모로 여길 수는 자기를 낳아준 존재를 자기의 존재 근거로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없으면 부모도, 자식이 없으면 부모도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있어야 부모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실은 천지보다 더 위대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지와 차원이 같은 존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만 가지면 자연현상으로서의 우주의 주체예요.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이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둘밖에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그 의미를 알도록 태어난 창조되어진 피조되어진 인간이 바로 천지의 근원에 대한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지와 같은 차원이다. 그래서 삼재를 주역의 내용은 삼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하늘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음의 시간과 양의 시간, 양의 시간과 음의 시간의 반복 작용에 의해서 전개되어진다. 그러면 하루를 아까 시간의 기본 단위를 하루라고 날일자로 했다 한다면 그 하루는 뭐예요? 밤과 음의 시간과 양의 시간, 이게 합쳐진 존재예요.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달도 선보름은 양의 시간이고 훅보름은 음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달이 커가는 보름은 이건 양의 달이죠. 달의 양의 기간이고 달이 음의 기간은 하루하루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러한 훅보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거를 단위로 본다면 봄, 여름은 양이고
가을, 겨울은 음이다. 그러니까 음양의 전개, 무한 반복의 전개를 통해서 시간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음의 작용과 양의 작용. 그래서 입천지도할 여, 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공간에서는 힘센 놈이 센 거예요. 강이요. 그렇죠? 그래서 강. 그리고 힘 약한 거는 유. 그런데 어머니는 힘이 약해도 어머니는 뭐예요? 사랑의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그 사랑의 힘.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강유를 본다면 어디에냐? 사실은 어머니가 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보다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 근데 사실은 그 한없는 부드러움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가 바로 인이에요. 인. 어질인자. 그러한 사랑의 힘. 인. 그리고 겉으로는 의로움이, 정의를 위해서 정의의 칼을 빼뽑고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한다면 그것은 강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의는 강이 되겠죠. 그래서 인을 봄으로 보고 그걸 사랑으로 보니, 그리고 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도할 사람의 입장에서, 인도의 입장에서 인의도를 세워서 본다면 지도가 지배하면 안 돼, 인도가. 그렇잖아요. 인간이 뭐 힘센 놈이 저거 한다 하면 왜 선천의 역사는 힘센 사람이 지배해왔어요. 사실은. 그나마 성인의 가르침에 의해서 힘센 사람보다 그 도덕적인 것을 더 강조를 해서 그나마 인류가 이만큼 보존이 된 거예요. 사실. 만약에 지도만으로 된다면 힘센 자만 남아있고 전쟁이 끝일 수 없는 그러한 것. 전쟁보다는 뭐예요? 사랑을 더 강조한 것이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정치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맹자니, 맹자. 인의 정치. 하필할 인이 있고 여기 인의 인이다. 이익이니 뭐 재료, 재물 같은 힘이나 이런 걸만 따질 게 아니라 전쟁을 할 거. 전쟁을 비유를 많이 했어요. 맹자는. 그래서 뭐 50보 100보 같은 소위 그건 뭐 사자성어는 아니죠. 50보 100보 하면 오자성어네요. 그런 것도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 같은 거를 얘기했지만 전쟁으로 힘으로 정치하지 말고 인의 정치를 하면 모든 천하의 백성들이 그 왕의 조정으로 다 모일 거다. 뭐 땅 넓힐 할 것이 아니라 땅을 전부 땅을 가지고 그 왕의 정치에
동참하러 올 것이다. 항복하는 게 아니라 인의 정치를 따라 사랑의 정치에 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돈은 뭐냐? 강요만 가지고 되지도 않고, 강요 가지고 하는 건 그건 동물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의 학문이 원리를 무시하고 현상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경험을 축적함으로 해서 하나의 학문으로 삼는 그러한 학문 체계가 서구의 학문 체계입니다. 동양의 학문 체계는 원리를 미리 성인이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 이것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러한 인과 의가 바로 인간의 도리다, 인도다. 그래서 인도를 뭐라고 했냐면 사람 살아가는 도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천도, 지도에 비해서 인도는 인간 살아가는 도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좀 더 보완한다면 천지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주의 주체로서 인간의 인격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그 인격적 자세가 바로 인과 의의 정신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길 인도, 사람인자 길도자, 살아가는 길. 이것은 동물 살아가는 또는 지도가 존재하는 그러한 도리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로서. 그래서 인지도할 인여의다. 근데 인은 시작이고 시에 싹 트는 모습이고 의는 열매 맺음이에요. 그래서 계절로 말하면 봄과 뭐예요? 가을이다. 그래서 공자께서 역사는 뭐예요? 시간 위주의 학문이죠. 그러니까 사회학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역사학은 인문학 쪽이잖아요. 사회학은 그건 사회과학이에요. 사회 쪽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의 학문의 경향은 사회과학 쪽이에요. 왜? 서양의 지도, 동양이 양이라면 서양은 음이기 때문에 음은 지도적인 거예요. 양은 천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끌고 가는 것은 양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은 홀수니까, 홀수는 짝이 안 맞으니까 짝을 찾으면서 능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짝 맞으면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에서 동정이란 말을 썼어요. 움직일 동자, 고요정자. 동은 양이고 정은 음이다. 그런 점에서 양이 주도를 한 것이 바로 생장을 주도하는 것이 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의 춘추는 사실은 봄, 가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봄, 가을로 봄의 정신과
가을의 정신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봄의 정신은 뭐냐? 만물이 이거 미운 놈이건 나쁜 풀이건 좋은 풀이건 미운 놈이건 좋은 놈이건 모든 생명은 봄은 모든 생명이 싹 터서 자라할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에는 뭐예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봄에 열심히 봄에서 자라서 여름에 열심히 자라서 내면을 꽉 채운 놈은 심판에서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내가 어디인가는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 비유하잖아요. 알곡은 푸대에 담겨질 것이요, 육정이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 불의 심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불로 심판할지 물로 심판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불로 심판하는 것도 불이 심판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만약에 지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금 가스관 터지면 불나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지구의 속에 이제 아주 용암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폭발하면 그건 불로 심판이겠죠. 아니면 지구의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물이 이렇게 수면이 높아지면, 그리고 태풍 같은 거 이제 겸하고 그러면 물 심판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불이냐 물이냐는 것은 하여튼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걸 비유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게 심판을 비유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알곡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너희들 자신들이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복을 지어가느냐, 아니면 스스로를 알차게 하지 않느냐에 여하에 달려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지만 심판을 당하는 입장은 자기 스스로의 말하자면 노력하고 쌓은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절로 말씀한 것. 그래서 춘추 정신. 춘추 대의 정신이라, 춘추의 대의만 크게 큰 대자 우르르 있자 쓰다 보니까 이건 대의만 강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그래서 춘추 정신은 그 심판의 의미로 강조되어서 대의정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사실은 봄의 사랑은 여기서 하늘이 내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심판도 사실은 하늘이 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인간 천인 쥐, 이것이 기본, 이걸 괴라고 한다면 괴의 최다, 괴체, 천, 인, 쥐.
이것은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새 주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입천지도할 음여양이 하여튼 음여양인데 똑같이 양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음일 수도 있고 또 음양, 양음. 그래서 사상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입인지도할 인여의다. 그 다음에 입지지도할 강과 유. 이건 뭐 하여튼 강 똑같이. 이렇게 이것은 본체가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상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육효라서 효는 용이다. 그래서 체용논리로 보면 삼체, 육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존재가 모두가 하늘의 마음, 땅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은 오예요. 그래서 체오, 육이 되어버린 육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이건 그러니까 공간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여섯 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요 인간은 그러면 예와 사실은 용이 뭐냐면 예와 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인의라고 했지만 인의 본체는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밑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인을 씨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행인, 한약방에 가면 살구씨는 행인, 그 다음 복숭아씨는 도인, 다 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을 바탕으로 그러면서 지상에 머물러 있는 실존적 인간의 모델을 군자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군자가 모델이에요. 근데 선천에서 성인 군자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인의라고 예의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은 하늘의 위치에 가 있는 인간의 모델이 인격의 모델이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5효는 성인, 2효는 군자.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경험의 축적에서 올 수도 있지. 의로움을 찾아낼 수도 있지. 어느 것이 옳다, 다르다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지혜의 빛을 통해서만이 지혜의 빛오음을 통해서 이것을 판단할 때에 내가 옳은 일은 이것이 옳은 일일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난 다음에 지로서 완성되어지는 거지만 지혜의 빛오음을 통해서 의로운 일이냐 의롭지 않은가를 사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지혜를 근거로 한 지혜의 열려오는 빛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분이 이제, 그러니까 성인의 인격적 근거는 어디냐면 지혜에 있어요. 지혜에 있다. 인에 있다고 하면 아무나 다 성인이지. 이 지혜의 열매가 열린 상태일 때, 그것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인격성의 그 최고봉은 바로 성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인간의 도를 벗어나 있고 하늘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천지도할 음의 양이니까. 그러니까 이 오효상효, 오효에 하늘이라고 해서 하늘보다 위에, 저 위에가 가 있다가서 말하자면 넘어간 그런 세계가 아니고, 바로 이제 말하자면 성인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선천엔 실존적 인간이었지만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서 계시는 그런 인격체가 성인이다. 지혜의 소리를 듣고, 지혜의 소리를 들어서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을 입으로 말씀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의 인류를 인도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예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존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은 예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은. 인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인이 드러나는 것은 예로 드러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저게 어진 사람인가 아닌가, 어진가 아닌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마음속의 시다. 그래서 마음의 시, 마음이 생겨나는 그 시,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성, 이건 성의 시다, 본체다. 이 성의 체는 이것이 씨라면 이것이 열매니까, 열매도 성으로 말하면 성의 체다. 그러면 성의 용은 뭐냐? 이게 바로 줄기와 잎, 꽃,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 씨가 드러나서 줄기, 이파리, 꽃 이렇게 피어진 요것이 바로 예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꽃이 뭐냐? 우리가 선행의 꽃이 뭐냐? 의로운 일을 해야 바로 선행의 꽃이 핍니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절로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순하, 추입니다. 겨울에 그 열매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이것이 성의 용이다. 그래서 공자 말씀으로 춘추를 얘기한, 그리고 지와 인에 대한 얘기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적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그 주역에도 나오잖아요. 인자견지의 위지 인이요, 지자견지의 위지 지다. 인에서 인자가 볼 때는 그게 인이고, 지자가 보면 그게 지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괴사 어디에 나와요? 씨 입장에 보면 그게 씨고, 열매 입장에 보면 그 열매라는 얘기예요. 뭐 다른 얘기 아니에요.
씨와 열매가 같은 거예요. 인과 지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이요 그것이 상편 계사 상편 몇 장이에요? 5장인가?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 고로 군자지도 선행지라 현저인하며 장저용하여 그게 나오고 상편에 나올 것 같은데 상편 4장이나 5장 한번 잠깐 쉬었다 소리. 5장이죠, 5장. 362쪽에. 인자견제. 인자가 보면은 그게 인이고, 지자가 보면요, 그 날일자 안 썼을 뿐이지, 옛날에는 같이 썼어요. 지혜지자라고 하는 지혜지자하고 알지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같이, 나중에는 따로 썼지만, 처음에는 같이 썼어요. 지혜는 나를 아는, 시간 가는 걸 알 때 지혜고, 시간성을 알 때, 시간의 성격을, 시간의 의미를 알 때에게 지혜고, 그냥 아는 거는 알지자예요. 그래서 지혜지자에 왜 날일자, 아까 날일자 강조했는데, 지혜지자에 날일자가 붙은 건, 이거는 시간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시간의 원리를 알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이 옳고, 아는 거는, 보면 알고, 아는 거는 알 수 있는 건 공간적으로 아는 것도 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의 원리나 시간의 의미나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그건 지혜지자다. 그래서 날일자를 붙여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공자시대만 해도 날일자가 없어요.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공자는 뭐라 그랬어요? 논어에서. 인자는 요산하고,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라고 그랬죠. 그 인지를 비교해서 말씀 여러 번 했어요. 두세 번 했어요. 대표적으로, 인자요산, 지자요수. 그거 한번 음미해 보세요. 군자는 진중하게, 산처럼 진중하고, 무게 있게 진중하고, 함부로 까불지 않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산이. 팔간산이 간산. 팔교의 산이란 말이죠. 간뼈란 말이죠. 물은 뭐예요? 물은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면, 물의 성격은 여러 사람들이, 특히 노자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낮은 대로 향하고, 낮은 대로 흐르고, 부딪혀서 이길 수 없는 거면 돌아가고, 그 지혜라는 거 아니에요? 속이, 그러고 물은 맑은 게 속성이니까 속이 들여다 보이고, 속이 들여다 보이니까 속은 뭐예요?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이 뭐예요? 이게 감교 아니에요? 수 아니에요? 수. 양꾀는 밝은 거고, 음꾀는 빛이 안 나는 거니까. 겉으로는 빛이 안 나지만 속으로 혼하게 양의 기운이 눈에 보이게 환한 것. 이게 수를 상징하는
감꾀예요. 감중이. 감꾀. 아, 겉으로는 빛이 나는데 속은 깜깜해, 어두워, 안 보여. 이게 뭐예요? 이게 불이잖아요, 불. 이화. 이게 화학계 아니에요. 이허중. 이화죠. 그 다 그런 이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이제 요거를 시간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건 그 공간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면 이걸 시간적으로 비교하면 순하, 수동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여기에 이제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춘하는 1년의 시간으로 말하면 선천적 시간이에요. 춘하는 양의 시간이고 선천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은 이건 후천적 시간이다. 그래서 아래 하괴 요거를 하괴라고 해요. 아래 하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내괴라고도 해요. 이제 그 이름은 내괴. 요거는 상괴라고도 하고 상괴를 외괴라고도 한다. 상괴. 그 다음에 이건 후천적인 의미가 있다면 여기는 선천적인 시간으로 말하면 선천적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라고 해서 공간의 기호로서 위치를 중시했다고 해서 시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간의 의미가 내면에 깔려 있다 이런 얘기고 그거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간 위주의 논리지만 시간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의 논리지만 공간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공간과 붙어서 전개되어진 그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시간 위주, 수 위주의 논리이면서 공간과 연결해서 도상화하고 문서화한 것이 뭐냐? 도서가 뭐냐? 하도낙서다. 그러니까 하도낙서는 수로 말했지만 수로 말하는 거예요. 수로 말하면 뭐예요? 천도의 시간을 말하는 시간의 논리의 상징이 바로 뭐예요? 수예요. 수. 그러니까 상징 논리다. 수를 상징 논리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슨 논리냐? 시간 위주의 논리다. 시간 위주의 논리다. 그 다음에 공간 위주 괴효라고 하는 부호를 그림으로 그려서 위치로 나열해 놓은 것은 공간 위주의 논리죠. 그걸 그래서 그건 괴효 논리다. 그런데 과효 논리라고 해서 공간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시간성이 들어있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설명하려고 하는 지금까지 얘기예요.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인도적 입장에서 설명한 것들이 사실은 주역 안에 있는 언어 논리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주역의 책 안에 들어있는 괴효 단상 10익 괴사효사 10익기다. 그걸 언어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여기가 원, 그 다음에 얘가 뭐였어요? 형, 원형,
그 다음에 의가 이 벼한자 벼가 벼를 칼로 빌 때면 뭐 가을 아닙니까? 원형 이 지혜는 완벽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지혜가 어설프게 들렁거렸으면 그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나같이 들렁거리면. 왜? 지난달 보름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 그런, 10월 보름도 하여튼 하루의 차이는 있지만, 망변위사학으로 개축 초하루니까 한번 이제 말하자면, 들렁거린 지혜로 한번 설정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음 기해도수, 기해경자로 넘어가는 36대에서 36 넘어가는 요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원형이정, 추나추동, 인예의지, 이게 다 같은 논리 체계다. 이것이 3효괴에서 6효괴로 넘어가는 6효괴의 괴상에 대한 시간. 그리고 거기다 우리가 요 제일 위에 있는 건 무슨 효라고 해요? 상효라고 해요. 이 공간 개념이죠. 위아래라는 공간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처음 있는 효를 뭐라고 해요? 하효라고 안 하고 또는 일효라고 안 하고 초효라고 한다. 초효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위주의 논리 체계인 괴효도 시간이 그 안에 깔려 있고 시간 위주의 수를 상징으로 하는 시간 논리도 거기에 공간이 의미가 같이 맞물려 있다. 그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묘에서 6효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이제 좀 쉬었다가 할 얘기가 64궤도 거기도 시간 논리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로 주역의 논리 체계를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쉬었다가